자, 3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학개론 담당 교수 오남혜입니다. 3교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보육과 발달입니다. 내용은 보육의 질적 요인, 보육과 영유아 발달입니다. 자, 보육의 질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을 측정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질, 퀄리티. 자, 사물의 가치나 속성, 등급 따위의 정체, 질의 향상, 그는 항상 양보다도 질을 우선으로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린이집에서는요. 타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긴다. 단순히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인데 현재는 이런 차원을 탈피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교육적인 차원까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어린이집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받은 영향을 교사에게 받은 영향, 환경에서 받은 영향을 평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질적인 높은 교육을 받은 그 아동에게는 성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협동심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연구에서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또 누구와 어떻게 양육을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보육의 전반적인 질을 측정하는 것. 이 개념이 세 가지죠. 보육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는 것. 세 번째, 보육의 질과 가정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보육의 전반적인 질을 측정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인증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평가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인증 제도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보육 환경, 또 건강, 가장 중요한 안전, 또 보육 활동과 또 상호작용, 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 6개 영역에 50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평가인증이 2020년도에 그 지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어 있는 내용을 다음에 또 이제 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육의 질에 그 관한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보육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로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또 교사의 경력이라든지 교사의 일상생활에 따라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환경, 보육의 질의 가정환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점도 가정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을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다음 장에서 그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평가 인증인데요. 평가 인증에는 2020학년도에 새로 또 몇 가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된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의 그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환경이라든지 안전, 보육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서류라든지 또 학부모 관리라든지 이런 그 지표에 맞춰서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또 존중받도록 하고 또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평가 업무 부당 경감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그 영유아 보육에 그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는 2019년 그 개정 누리과정과 2020년에 보육 지원 체계 개편으로 내용을 그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요 개정안 그 내용은 그 신청한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제, 전체 어린이집은 그 평가제로서 평가 대상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어린이집의 기준을 보면 평가제 지표가 4영역에서 18지표 59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약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그 평가를 받는 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 기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등급을 받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체제입니다. 저 PC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서 그 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A, B, C 등급인데 A 등급, B 등급은 3년, C 등급은 또 2년 주기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의 그 결과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 이력 등 그 결과의 내용들을 다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급제에 대한 그 사후 관리는 자체 점검 그 보고서를 A 등급은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사후 방법은 C 등급의 의무 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보시면 2회 연속 D 등급 그 받은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 대상에서 우선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평가 등급제 우선 그 성적이 공개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공개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표에 대한 개정 내용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그 권리 존중하고 또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의 운영에 강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핵심 지표 중심으로 지표 항목 수가 감축이 되었고 균형 있는 그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지원 및 그 전문성 역량 제고로 네 가지 그 영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또 이렇게 변동된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재정 방향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생태학적 접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보육의 질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인데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주장한 학자 있죠. 바로 브룬펜 브루너입니다. 브룬펜 브루너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근거해서 그 다중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발달과 관계하여 보육의 그 생태학을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론펜 브루너는 그 유기적인 네 가지 체계, 그 발달 과정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그 네 가지 체계를 조직화해서 열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미시체계고 그 다음에는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시체계는 그 개인과 직접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체계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체계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시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식에 대한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생태학적 접근에서 그 보육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보육의 그 질에 대한 아동 관련 변인이라든지 또 교사에 관련 변인, 가족에 관련 변인으로 그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보육의 질은 바로 아동 변인, 교사 변인, 가족 변인에서 아동과 교사와 가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이 확실한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육의 질과 아동 관련 변인. 선행 연구들의 결과 아동과 관련되어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아동의 총 보육 연한이라든지 하루 보육 시간의 양이라든지 생활 보호 대상 의무라든지 결석률, 형제의 수, 출생 순서, 연령, 인지 수준 등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 변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그 연구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내용들인데 제가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희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공놀이, 풋살장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인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저소득계층의 이상의 계층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보육을 경험한 기간과 입학한 연령보다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그 지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떡을 만들어서 맛도 보고 이거는 수활동을 통해서 쑥을 아이들이 직접 해서 캔 떡을 만들어 본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보고 시식도 해보고 집으로도 또 보내서 가족과 연계를 해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아이들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사진은 뷔페 식사인데요. 퍼포먼스 수업이 마친 후에는 뷔페 식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움을 더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사의 그 사진입니다. 인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형제가 없는 아동이 보육을 경험하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본인의 또래 아이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은 형아 누나도 있고요. 나보다 어린 동생들도 있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이렇게 즐기며 또 퍼즐을 분력을 맞춰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던 그런 사진이에요. 또 이러한 내용들인 아이들이 또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동물도 접하면서 먹이도 주고 울음소리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이 참고한 우리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부모님에게 선보이는 그런 시간들인데 저 이렇게 몸을 통해서 신체 발달을 했어요. 부모님 봐주세요. 라고 해서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뽐내면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런 1년을 쭉 다양한 경험을 교육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그 인지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참고 자료를 또한 이러한 내용들 또 다양한 그 활동한 내용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숫자를 보고 관찰을 하고 색상을 보면서 또 맞춰도 보는 이런 놀이 형태. 오는 그 세계의 결혼식을 처음 해보는 그 체험의 날인데 세계의 의상을 입어보고 세계의 결혼식을 체험해보고 또 뒷면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하객들이에요. 그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예쁜 옷도 멋진 옷도 입어보고 꽃다발도 받아보는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추억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질 높은 교육을 또 경험해보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54쪽에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에 관련된 영유아 시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54쪽의 교재를 다 같이 보시고 자, 한 줄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육의 질과 관련된 영유아의 시각입니다. 나는 여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다고 느끼는가? 나는 고립되어 있거나 여러 아이의 무슨 무리 속의 단지 한 명일 뿐이라고 느끼지 않고 여기에 소속되었다고 느끼는가? 나는 여기에서
상인들에 의해 야단맞거나 무시당한다거나 느꼈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이해받고 보호받았다고 느꼈는가? 나는 대다수의 친구에 의해 거부당하기보다는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소중하고 또한 귀여운 사람으로 진지하게 존중받는가? 나는 여기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단순히 오락적이거나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고 도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곳에서의 경험이 시시하고 지루하기보다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에 좌절과 혼란을 느끼기보다는 만족을 느끼는가?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자, 영유아 시각을 참고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의 질과 교사 관련 변형인데요. 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교사의 경력이라든지 학력, 교사의 연수 경험, 직업의 만족도, 이직률, 월급, 보육 지침에 정해져 있는 교사대 아동 비율, 교육 신념 등이 보육교사가 가지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육교사 학력이 높고 연수의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았고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의 행동은 지시적이고 비억압적인 상호적인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이런 교사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유치원의 교사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공간에서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좋은 공간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제공을 해준다면 교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런 기회를 1년이면 한 3, 4회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학력인데요. 교사 학력이라는 하나의 단일 요인이 아니라 수준 높은 동료 교원, 또 교육의 내용과 현직 연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보육과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교육에 대한 내용도 토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경험, 연수 이런 것들을 자주 기회를 통해서 선배는 또 후배들에게 또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언도 해주면서 또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아동 중심적인 내용의 연수를 받은 교사는 아동들에게 질적인 상호작용, 즉 아동들에게 용기를 주는 등 아동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 나은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받은 연수는 보육교사의 태도와 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수를 받은 교사는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인다. 자, 이런 내용이고 교사의 직업 만족도는 교사가 받는 월급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 월급은 교사 이직률과도 부정적인 그런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연수를 받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에 관한 또 내 전반적인 교사에 관한 고민과 아이들에 관한 부모에 관한 이렇게 내용들을 서로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보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원장이 또 이제 유치원에서 한 번씩 이런 일반적인 PPT 자료로 또 교육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육적인 내용, 또 아동에 관한 내용, 부모에 관한 내용, 다양한 교육이 많으므로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자신이 또 자신감도 가지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 선배 동료들에게도 도움도 받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사의 이직률이 높은 어린이집 아동은
그 사회적인 활동에 덜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없이 더 많이 또 돌아다녀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언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교사의 높은 이중률이 그 낮은 보육의 질은 그 상관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안정되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안정되게 또 마련을 해준다는 것은 또 이 원장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다녀서 이중률이 높은 그런 아이들은 점수가 이렇게 낮았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도 교사가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동대 그 교사 비율이 적을수록 보육의 질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동대 교사 비율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교사의 관련 견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55쪽에 중간쪽에 나와 있는 교사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가? 나는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가족으로부터 나는 그 노력의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한 나의 견해와 선호가 존중받고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누구나 이렇게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점들이 교사의 시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보육의 질과 가족 관련 변인입니다. 가정과 사회, 경제적 지위, 뭐 지위라고 하는 가정의 총수입도 말할 수 있고요. 어머니의 직업 수준이라든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양육 태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부모교육 참여도 등이 어머니 및 가족 관련 변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협력하고 부모 참여도가 높을수록 같이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 그 부모와에게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거든요. 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룹으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에는 전체 모여서 부모 교육을 한 내용이에요. 이외에도 뭐 영상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음성을 통해서 부모 교육도 하고, 책자로라든지 서로 유치원을 신뢰하고 믿고 교육 프로그램을 또 이해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또 확실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도들을 많이 높이고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를 해서 또 부모의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